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리트링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실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우리 재활과 어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큰 퍼즐로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뉴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야구 선수들이 오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많은 이유를 좀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세 가지 부류에 이 세 가지 것들에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먼저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통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오죠. 또 어떠한 부분은 손상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손상 예방의 차원에서 또 오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찾아오는 게 주를 이룹니다. 이것을 보시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들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예를 들자면 어깨가 아픈 선수가 왔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친구에게, 이 야구 선수에게 접근을 하시나요? 또 어떤 선수가 공을 빨리 던지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또 어떤 친구는 스윙에 대한 스피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운동법으로 그들에게 운동을 시키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혀 잘 들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한 파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고 싶어요. 어떤 재활에 대한 부분들을 좋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키워드를 제가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어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 무브먼트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아까쯤에 말했던 그러한 이유지만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바로 움직임이라고 하는 키입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더 better movement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통증을 잡고 손상을 예방하고 퍼포먼스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것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카테고리, 통증, 손상 예방, 이 퍼포먼스 향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좋게 만들기 위한 넘버원의 목표는 바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효율이 뭐냐면 무언가를 집어넣었으면 그 집어넣은 것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효율이라고 하죠. 그 아웃풋이 집어넣은 것만큼 나오면 효율이 높은 거고 넣은 것만큼 안 나오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의 움직임 시스템을 봤었을 때 그 중간에서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아직 패러다임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자, 무언가에 대한 입력치를 이거죠, 이거.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즙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입력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죠? 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배를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갈려가지고 배 집으로 나오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배가 갈려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프로세싱 있잖아요. 배가 갈려지는 상황. 근데 만약에 그 믹서기가 상태가 정말 건강하고 새 거이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잘 나오겠지만 그게 오래되고 무언가 찌꺼기가 있고 이게 지금 잘 사용하지 않았던 거라고 하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나오는 배즙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중간에서에 대한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재활과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꼭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트레이닝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어떤 근육에 대한 강화, 뭐 근막에 대한 이완, 관절에 대한 정렬, 뭐 자세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프로세싱하는 그 들어오는 우리가 주는 모든 인풋들 이것들을 프로세싱하는 이 뇌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들, 우리 또 트레이닝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지금 알든 모르든 선생님이 하는 어떤 치료, 테크닉, 선생님이 하는 어떤 운동에 대한 방법,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테크닉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뇌를 타겟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생님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뇌로 그 정보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얼마나 그 정보들을 잘 프로세싱하냐,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잘 하냐에 따라서 그 출력값이, 그 아웃풋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죠. 통증과 재활과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움직임에 관여하는 신체 시스템을 한번 보잔 말이죠. 근육계가 있을 것이고 골격계가 있을 것이고 신경계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우리 신체의 시스템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계가 있고 근육계가 있고 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뭐 내분비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림프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보통 이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인체에 있는 그 많은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계, 골격계, 심혈관계, 호흡계, 소화계 모든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계가 뇌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놈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신경계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이 말라요. 자,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신경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용기가 내 신체에 무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야, 지금 물이 필요해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내 뇌로 보내줘가지고 내 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앞에 물이 있네? 자, 물을 들고 마셔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니까 나의 근육과 나의 골격계와 이런 파트들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육과 골격과 어떤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이 하나의 시스템인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문지른다라고 하잖아요. 문지르는 것보다 이거게 뜨거운 걸 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뜨거운 걸 이렇게 딱 댔다라고 했을 때 뜨거운 걸 대고 제가 손을 띄는 이 행위까지는 어떠한 이 기전이 발생이 되냐면 이 뜨거운 것을 댔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수용기가 뜨거운 정보가 들어오네라고 한 수용기를 받아들이죠. 그럼 그 수용기가 말초 신경을 타고 올라와서 나의 척수로 스파이널 코드로 갑니다. 나의 척수로 올라가서 나의 브레인스템과 나의 소뇌와 나의 시상과 인슐라와 그리고 이 전 피질로 이것들을 정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뜨겁다. 뜨거우니까 빨리 손을 떼야 돼. 손을 떼지 않으면 너가 손상을 입어라고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면 재빨리 손을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육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어떤 관절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떼게 만드는 시스템인 이 신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움직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의 넘버원 목표는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효율. 자, 그러면 그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완벽한 자세와 동적인 자세 정렬, 그리고 동작과 맞는 호흡. 이 지금 빠따를 오르는 이 스윙과 맞는 호흡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치기 위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는 리듬이 들어갔었을 때 이 효율을 높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효율이 근육이 맞추는 거냐, 관절이 맞추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신경계에서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통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아마 훈련의 결과치가 아마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효율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라든가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숨을 참는다거나 긴장을 한다거나 인상을 찌른다거나 자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란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효율을 떨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코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 이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현장에 오는 우리 선수들을 아마 잘 트레이닝 시키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 이 시스템을 이 3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입력, 프로세싱, 출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것들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이렇게 외부 수용기와 내부 수용기와 고유 수용 감각 수용기로 나눠지는데, 자, 이러한 입력치를 우리가 잘 만든다라고 하면 이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떨치는 것도 아웃풋이 될 수 있고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웃풋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웃풋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까요? 바로 이 들어가는 인풋을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제가 배즙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배를 집어넣어야지 사과를 넣으면 배즙이 안 나오고 사과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아웃풋을 만들고 싶어. 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 향상일 수도 있고 통증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 손상을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웃풋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건드려야 된다? 바로 이 인풋이라고 하는 이 입력에 대한 카테고리를 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한 입력 카테고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내용입니다. 외부 수용기 어떤 게 있을까요? 눈, 외부에서의 어떠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 귀, 후각, 입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촉각들이 외부 수용기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이 수용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데 눈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데 귀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입력 자체의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좋은 아웃풋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 수용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호흡률, 심박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내부 수용기에서 이게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로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률과 심박률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로 뇌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호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아웃풋이 된다는 거죠. 100m를 뛸 때와 내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할 때와는 그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호흡을 빠르게 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죠. 근육이에요? 관절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신경계, 이 뇌를 기반으로 한 이 신경계가 야 지금 상황에서는 호흡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 몸을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떠한 그 명령을 주면 거기에 내 몸 맞춰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내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손을 막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고유수용 감각기가 어떠한 인풋, 어떤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뇌가 판단해서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웃풋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입력 카테고리를 철저하게 올바르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그림 보이시죠? 지금 날라오는 공이 있습니다. 이 날라오는 공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작동이 돼야 될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야구공이 날라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외부 수용기인 이 눈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140km 날라오는 공, 150km 날라오는 공을 근육의 느낌으로만 칠까요? 어떤 관절에 대한 부분으로 칠까요? 아니라고 이제 출발점은 바로 이 날라오는 정보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부분의 것들은 관과가 되어져 있고 아예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파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체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비전 시스템, 이 시각계라고 하는 게 우리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선생님들에게 좀 간접 경험을 해드리고, 간접 경험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보이시면 제가 참 좋을 건데, 현장에서 하면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일단 제가 근육과 관절과 어떤 자세를 전혀 컨트롤하지 않겠습니다. 컨트롤하지 않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눈에 대한 움직임만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아웃풋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선생님들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뭐 트렁크 플렉션이라든가 뭐 트렁크 로테이션이라든가 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언가 좀 불편하거나 정상적인 부분과 이쪽은 잘 올라가는데 이쪽은 잘 안 올라가고 좀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체크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평가입니다. 이 간단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제가 어떠한 눈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눈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 변화된 것을 아마 선생님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들?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자, 먼저 평가를 먼저 합니다. 자, 서가지고 아니면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서기가 싫으신 분들은 고개를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고개를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시고 가장 내 움직임에서 불편함이 있는 부위가 어떤 건가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 눈에 대한 시각계 훈련이 끝나고 났었을 때 그것들 다시 재평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꼭 선생님들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체의 움직임, 뻣뻣함, 통증,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근육과 뭐 관절에 어긋나 있어가지고 뭐 근육이 약해서 근육이 타이트해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왕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가를 다 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볼펜을 하나 들으십시오. 아니면 볼펜이 없는 분들은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펜 있는 분들은 펜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왔었을 때, 내 눈에 가까이 왔었을 때 내가 보고 있는 타겟이 흐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범위까지만 일단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5번 정도 해볼게요. 되셨나요? 오케이. 됐으면 이제 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 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나의 펜을 들고 그대로 와서 눈을 이렇게 가운데로 내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눈 아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가지 말고 한 2초 정도 멈추세요. 하나, 둘. 그리고 뒤로 쭉 이렇게 갑니다. 다시 또 옵니다. 하나, 둘. 또 쭉 갑니다. 다시 또 쭉 옵니다. 계속 눈은 이 타겟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공을 친다라고 하는 컨셉처럼 쭉 하나, 둘.
다시 마지막. 하나, 둘. 됐어요. 선생님들, 목의 움직임 변화가 있을까요? 몸통의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지금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변화가 없으신가요? 변화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분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나의 움직임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마다 이 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죠. 이 들어오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위협이 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런 거에 차서 이 내 신체에 대한 아웃풋, 내 신체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호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말고 나의 눈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나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움직임에 따라서 내 신체에 대한 목의 움직임, 내 척추의 움직임, 내 팔의 움직임, 내 모든 신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뇌 영역에서 가장 높이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우리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강조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이 뉴로 트레이닝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뉴로 트레이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눈도 있고 어떤 프로프라셉션도 있고 어떤 베스티뷸러 전정기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선수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눈썰미가 좋고 야구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떠한 신체 변화가 있는지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최첨 평가하는 겁니다. 자, 너 오늘 뭘 평가할래? 선생님, 제가 오늘 던지는데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팔에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에게 제가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들 한번 직접 보십시오. 오른쪽 팔에 대한 부분의 것들이 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왼쪽 팔에 대한 부분에 훈련을 시키고 있네요. 이 훈련을 시킬 때 제가 이렇게 건드리면서 무언가에 대한 에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저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이 선수에게 지금 떨어져 있는 뇌 영역을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방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공 던지는 동작 보셨죠? 이게 끝나고 나서 오른팔이 아닌 지금 왼팔에 훈련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움직임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힘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힘이 약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 친구가 지금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좋아졌을까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다고 하면 팔에 힘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른팔에 대한 힘을 써가지고 이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오른팔은 전혀 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왼팔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좋아졌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시각과 전정기에 대한 부분들을 써가지고 인풋을 바꿔가지고 이 친구의 다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야구 트레이닝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근육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뇌를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인풋을 바꿔가면서 뇌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모든 움직임에는 거기에 맞게끔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목적은 공을 빠르고 던지는 겁니다. 빠르게 던지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인풋을 주게 되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버립니다. 잘 맞으면 속도가 좋아집니다. 그건 철저하게 누구에 달려있냐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뇌 기능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달라진 거 있어? 네. 어떻게 달라졌어? 쭉 발을 들어 올리는 것과 땅에 다리를 닿았을 때 그 안정성이 지금 좋아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고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고 들어 올리는 게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어떤 근육이라고 하는 것, 근막이라고 하는 것, 관절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이 트레이닝을 바라보게 되면 이 트레이닝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트레이닝 안에 깔려있는 기반은 바로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선수에게 부족해져 있는 이 뇌 영역을 타겟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시간이 지금 좀 이게 급한 느낌이 있어서 이 친구에게 하고 나서 다시 체크합니다. 아까보다 더 좋아, 아까 더 좋아. 이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좋아, 비슷한 것 같아. 계속 이 선수는 이 동작들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졌다라고 하면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러한 동작들을 네가 평상시에 하기를 추천을 하고 나빠졌다라고 하면 그 동작은 하지 말라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로 어깨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프로토콜로 행해지는 모든 동작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선수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퍼포먼스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밸런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친구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밸런스 트레이닝이 우리가 밸런스 트레이닝 하면은 정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밸런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실제 선수들에게 있어서 밸런스 트레이닝은 다이나믹입니다. 이 동적인 밸런스 능력이 좋아야지만 이 친구들의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부상을 안 당합니다. 그리고 통증도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밸런스 트레이닝 하면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것들을 멈춰서 안 움직여야지만 좋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밸런스는 넘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키느냐가 좋은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이 기반에는 이 다리에 대한 근육과 관절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프로프레스시 작동이 되니까.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 전정계라고 하는 트레이닝이 전정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게 숨어 있습니다. 초를 쳐줄게.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트레이닝을 했어요. 다시 평가를 해봤을 때 던지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선수가 원하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주는 동작들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 선수에게 영향을 주는지.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친구 하는 말이 제가 원하는 이 스윙 폼처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다 돼버린 느낌이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 각각에 대한 부분들의 영상을 제가 사실 다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레슨입니다. 한 번에 저하고는 그 1시간의 레슨 동안에 이 친구의 평가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타겟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공을 던져봄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고 끝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요약을 좀 할게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어서. 자, 우리 신체에 다시 우리 선수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손상 예방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퍼포먼스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움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친구에게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 움직임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금방 말했던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넘버원의 목표는 효율을 높이는 건데 그 효율이 이 근육과 관절이라고 하는 효율이 아니라 들어오는 이 정보를 프로세싱하고 있는 뇌를 기반으로 한 이 신경계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5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완벽한 자세로 운동을 시킬 것, 그리고 그 임무에 맞는 호흡을 할 것,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해야 될지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될지에 대한 호흡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움직이는 자세 때마다 이 정렬을 탁탁탁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근육에 대한 부분들, 내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수축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 계속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리듬 있게 그것들을 할 수 있으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어떠한 신체에 대한, 어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어깨에 수술하게 되면 그쪽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효율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에 대한 영역을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제대로 못 쓰는데 어떤 반복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부상을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 어떠한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움직임의 이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움직임을 좋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셨을 때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전체의 시스템,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신경계라고 하는 이 파트, 이 뇌를 기반으로 하는 이 뉴로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야구 선수들에게 아니면 뭐 일반 회원들에게 아마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개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뉴로 트레이닝을 공부하고 싶은 코치님들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를 만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공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질문을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뉴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해부학도 해야 되고 역학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다 결국은 이 뉴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이오 미케닉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보는 이 시야는 뉴로 바이오 미케닉, 이 바이오 미케닉이 작동하는 것이 뉴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고 우리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핵심 뼈대를 선생님들이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풋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리를 잘 몰라서 자, 인풋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풋의 카테고리 몇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외부적인 수용기, 그리고 내부 수용기, 그리고 프로프라셉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인풋을 선생님이 보세요. 이게 눈이 100%로 좋아. 그러면 들어오는 인풋을 어떻게 돼요? 100%로 받아들여서 전달해가지고 아웃풋을 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눈에 대한 부분의 능력이 이쪽은 100인데 이쪽은 70이야. 이 들어오는 정보가 제대로 들어올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눈에 대한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희는 철저하게 이 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진전을 시킬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눈이라는 것 포커스를 하나만 뒀지만 사실은 눈뿐만 아니라 내 귀, 내 움직임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는 이것만 오늘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웃풋을 만들어지기까지 이 강의가 뭐다? 이 프로세싱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통증은 인풋일까요? 아웃풋일까요? 통증은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그 통증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될까요? 바로 인풋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즙을 먹고 싶은데 사과를 계속 누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배즙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향상을 원하는 것, 균형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게 만든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아웃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웃풋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인풋,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인풋을 정확하게 만들고 이 정확한 인풋을 내 뇌가 제대로 프로세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결과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호스트 변경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도 혹시 따로 궁금한 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톡을 주시면 거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